오늘은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던 1950년 6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적을 만들어낸 춘천 홍천 전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을 향해 거침없이 밀고 내려왔죠. 다른 지역들은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강원도 춘천을 지키던 우리 제6사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적의 공격을 미리 예상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전투의 핵심은 북한군의 계획을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춘천과 홍천만은 절대로 쉽게 내줄 수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뭉쳤습니다. 드디어 북한군의 거대한 탱크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당황하지 않고 지형을 이용해 적들을 좁은 길목으로 유인했죠. 지금이다. 우리 군의 포병 부대가 정확하게 포탄을 쏘아 올렸고 계곡에 갇힌 적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시민들의 도움이었습니다. 학생들과 부녀자들은 포탄 상자를 직접 메고 가파른 산등성이를 올라 병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공장의 노동자들은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도 손수 기계를 돌려 무기를 수리하며 군인들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답니다. 춘천 근처 홍천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6탄 공격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적의 거센 몰아침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들의 활약 덕분에 북한군의 진격은 무려 사흘 동안이나 멈췄습니다. 이 사흘은 우리나라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이 되었죠. 춘천, 홍천 전투의 승리는 6.25 전쟁 초기 유일하게 우리 군이 거둔 큰 승리였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틀이 되었습니다. 군인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지켜낸 그날의 기적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돕고 화합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화롭던 오산의 중미령 고개에서 벌어진 세계사에 기록된 아주 특별하고도 가슴 뜨거운 대결 도산 전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50년 6월,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보냈습니다. 스미스 중령과 540명의 병사는 낯선 땅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나타나면 적들이 금방 도망가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했죠. 그들이 진을 친 곳은 오산 북쪽의 중미령 고개였습니다. 아래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에서 그들은 북한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7월 5일 아침, 자욱한 안개 속에서 괴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한군의 무시무시한 T-34 탱크들이 나타난 것이죠. 스미스 부대는 즉시 포탄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탱크는 흠집 하나 나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우리 무기가 안 통하다니 병사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신식인 줄 알았던 그들의 무기는 탱크를 막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탱크 뒤로 북한군 보병들까지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전투는 6시간 동안이나 처절하게 이어졌습니다. 비까지 쏟아져 상황은 더 나빠졌죠. 통신마저 끊기고 탄약도 바닥나가자 스미스 중령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많은 젊은 병사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낯선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쓰러진 이들의 희생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죠. 비록 오산 전투는 패배로 끝났지만 결코 헛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북한군의 진격을 잠시 늦추어 연합군이 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었거든요.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달려온 그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중미령 고개를 지날 때면 그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늘은 전쟁의 어두운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한 줄기 빛 같은 승리. 경상북도 상주의 화령장 전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50년 7월, 우리 군은 계속되는 후퇴로 지쳐 있었지만 상주를 거쳐 대구로 내려가려는 북한군을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이때 우리 제17연대의 백인엽 대령은 아주 똑똑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적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줄 꿈에도 모르게 하자 마침 마을 주민들이 북한군이 지금 화령장 쪽으로 오고 있어요 라며 소중한 제보를 해주었고 덕분에 기가 막힌 매복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화령장 부근의 숲과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나뭇가지로 헬멧을 가리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적을 기다렸죠. 드디어 북한군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군이 근처에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 노래까지 부르며 방심하고 있었답니다. 지금이다. 쏴라 백대령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고요했던 숲은 순식간에 천둥 같은 총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적들은 우왕좌왕하며 도망갈 곳을 찾았지만 우리 군은 이미 완벽하게 길목을 차단하고 그들을 포위한 상태였죠.
단 한 명의 우리 측 전사자도 없이 수백 명의 적을 물리친 기적 같은 승리. 이것이 바로 화령장 전투의 위대한 기록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적의 트럭과 박격포, 수많은 소총까지 전리품으로 얻으며 군사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화령장 전투의 승리는 북한군의 진격을 일주일이나 늦추며 낙동강 방어선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작전과 주민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이 통쾌한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지혜를 모으는 힘을 배워보아요. 오늘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최후의 방어선, 칠곡 다부동 전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50년 8월, 우리 군은 계속 밀려내려와 낙동강까지 왔습니다. 이곳마저 뚫리면 우리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다부동은 대구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어요. 이 중요한 곳을 지키기 위해 백선엽 장군과 제1사단이 목숨을 건 방어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압도적인 수의 탱크와 병력을 몰고 내려왔습니다. 다부동 골짜기는 곧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전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유학산의 주위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고 병사들은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죠.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백선엽 장군은 직접 총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 모습에 지친 병사들은 다시 용기를 얻어 산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볼링장 전투라 불리는 전차전은 압권이었어요. 좁은 골짜기에서 포탄이 오가는 소리가 마치 볼링공이 굴러가는 소리 같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만 싸운 게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지게 부대가 포탄과 주먹밥을 짊어지고 빗발치는 총알 속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지게 부대 아저씨들은 우리 아들들이 싸우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며 이름 없는 영웅이 되어 산등성이를 지켰답니다. 55일 동안 이어진 이 지옥 같은 전투 끝에 우리 군은 마침내 다부동을 지켜냈습니다. 적의 기세는 꺾였고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죠. 다부동 전투의 승리가 없었다면 인천 상륙 작전도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거예요. 이곳은 말 그대로 나라를 살린 생명의 방어선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나라를 위해 산으로 달려갔던 군인들과 지게 부대 영웅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평화의 소중함을 잊지 말기로 해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가장 위태로웠던 시절, 스스로 빛이 되어 다시 일어선 영웅들, 인천 상륙 작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50년 가을, 우리나라는 낙동강 아래 작은 지역만 남기고 북한군에게 거의 다 점령당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이때 적의 허리를 끊어야 한다며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운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인천에 상륙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지만 모두가 반대했어요.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배가 들어오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메가더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확률은 5,000분의 1이었지만 그는 이 작전만이 승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죠. 작전 성공을 위해 우리 해군 첩보부대는 목숨을 걸고 영흥도에 들어가 인천 앞바다의 기뢰와 적의 정보를 몰래 수집했습니다. 드디어 9월 15일 새벽, 팔미도 등대에서 밝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드디어 수많은 연합군 함선이 인천으로 진격할 신호가 떨어진 거예요. 거대한 전함들과 수륙양용차들이 갯벌을 뚫고 인천 상륙을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뒤에서 나타난 연합군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우리 해병대원들도 앞장서서 성벽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왔다. 는 함성이 인천 시내에 가득 울려 퍼졌죠.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에 북한군은 우왕좌왕하며 도망갔고 연합군은 단숨에 인천을 되찾고 서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고 불과 2주 만에 우리 땅 서울을 되찾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날의 용기와 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보아요. 오늘은 우리 민족의 심장인 서울을 되찾기 위해 펼쳐졌던 감격스러운 드라마 서울 탈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50년 9월 인천 상륙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드디어 우리 군과 운군은 서울로 향하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울 주변에 튼튼한 방어선을 치고 결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답니다. 우리 국군 해병대와 육군, 그리고 운군은 반드시 추석 전에는 서울 시민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자 라는 각오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인 행주와 연희고개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적의 거센 저항을 뚫고 한 발자국씩 나아갔죠. 마침내 9월 25일
우리 군은 한강을 건너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텅 빈 거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는 건물 하나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막히는 시가전이 벌어졌어요. 우리 해병대는 용맹하게 적의 진지를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9월 27일 아침, 중앙청 건물 옥상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해병대원이 달려가 태극기를 높이 개양한 것이죠. 90일 동안 숨죽여 기다리던 서울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군은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고 아이들은 병사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서울은 다시 따뜻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9월 28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서울 탈원을 선포했고 이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준 그날의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로 해요. 오늘은 한국 전쟁 중 우리 국군이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가 한반도의 끝자락을 터치했던 감동의 순간 초산 진격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50년 10월 인천 상륙 작전 이후 기세를 몰아 북쪽으로 달리기 시작한 우리 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차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발걸음을 자랑하던 부대는 바로 제6사단, 일명 청성부대였어요. 그들은 부리가 제일 먼저 압록강 물을 마시자 라며 북으로 향했죠. 험준한 산맥과 매서운 북쪽의 추위가 앞길을 막았지만 고지가 바로 적이라는 생각에 병사들의 뜨거운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10월 26일 제6사단 7연대 장병들은 평안북도 초산에 도착해 꿈에 그리던 압록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 너머로 다른 나라의 땅이 보이고 눈앞에는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 물결을 보며 병사들은 서로를 껴안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때 한 병사가 수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 물을 대통령님께 보내드려 우리 국군이 여기까지 왔음을 알립시다. 차가운 압록강 물을 수통에 가득 채우는 그 순간 병사들의 마음속엔 곧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가득했답니다. 그들은 강변에 태극기를 꽂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통일의 꿈이 바로 앞에 있다고 느꼈죠. 초산 진격은 한국 전쟁 중 우리 국군이 자력으로 북쪽 끝 국경선에 도달한 유일하고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후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눈물의 후퇴를 해야 했지만 초산에서 마신 그 물 한 모금은 우리 민족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푸른 꿈을 꿨던 그날의 용사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줄 알았던 1950년 가을. 예기치 못한 거대한 폭풍을 만났던 둔산 전투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시 우리 군과 연합군은 압록강을 향해 거침없이 북진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라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평안북도 운산의 험준한 산맥들 사이로 기묘한 안개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숲은 지나칠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존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소리 소문 없이 국경을 넘어온 중공군이 매복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먼저 이상함을 눈치챈 건 우리 국군 제1사단이었어요. 포로들의 복장이 평소 보던 북한군과 다르다라는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제1기병사단도 지원을 위해 운산에 도착했지만 이미 그들은 중공군의 거대한 포위망 안에 갇혀버린 뒤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산사방에서 삐 하는 날카로운 나팔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적의 공격 신호였죠. 어둠 속에서 수만 명의 중공군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피리 소리와 북소리를 이용해 우리 군의 정신을 쏙 빼놓았어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미군과 국군은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탱크와 대포가 불을 뿜었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적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우리 군은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 했던 병사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운산 전투는 중공군의 개입을 전 세계에 알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픈 패배였지만 그 시련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를 이겨낸 모든 영웅의 용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1950년 겨울 세상에서 가장 추웠던 곳에서 벌어진 기적같은 생존 드라마 장진호 전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연합군은 북진을 계속하며 크리스마스 전에는 전쟁을 끝내고 집에 가자 라는 희망에 부풀어 함경남도의 깊은 산골
장진호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십만 명의 중공군이 산속에 숨어 연합군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더 무서운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였죠. 숨을 쉴 때마다 코털이 얼어붙을 정도였으니까요. 중공군의 포위망에 갇힌 미 제1회 병사단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밀려왔고 보급로마저 끊기고 말았습니다. 추위 때문에 총은 얼어붙어 발사되지 않았고 통조림은 돌덩이처럼 딱딱해졌습니다. 부상자를 치료할 약조차 얼어버려 사용할 수 없었죠. 이때 유명한 투트시 롤 사건이 일어납니다. 박격포탄을 요청했는데 암호를 착각한 본부에서 진짜 초콜릿 사탕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준 거예요. 하지만 병사들은 그 사탕을 녹여 먹으며 기운을 차렸고 스미스 사단장은 후퇴가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라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적의 끈질긴 추격과 끊어진 다리를 마주했지만 연합군은 하늘에서 투하된 철교 부품을 조립해 기적적으로 지옥같은 포위망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2주 동안 이어진 처절한 싸움 끝에 마침내 그들은 흥남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그을음과 서리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이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흥남에서 10만 명의 피란민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추위와 싸우며 인류애를 지켜낸 장진호의 영웅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로운 겨울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1950년 12월, 세상에서 가장 차가웠던 바다 위에서 펼쳐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 흥남 철수 작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연합군은 중공군의 거대한 공격에 밀려 후퇴해야 했고 수많은 군인과 장비들이 함경남도 흥남 항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항구에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피란민들이 무려 10만 명이나 모여 간절하게 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군인들과 무거운 탱크 무기들을 싣기에도 벅차서 피란민들을 모두 태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죠. 이때 현봉학 박사님과 국군 지휘관들은 알몬드 장군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장군님, 저 사람들을 두고 가면 모두 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잠시 고민하던 장군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태우자. 배에 실려있던 소중한 무기들을 모두 바다에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정원이 60명뿐인 화물선이었지만 짐을 다 비워낸 뒤 무려 1만 4천 명의 피란민을 태우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좁은 갑판 위에서 사흘 밤낮을 견뎠습니다. 먹을 것도 물도 부족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죠. 배가 지나가는 바닷길에는 무서운 기뢰들이 깔려 있었지만 선원들의 정성 어린 항해 덕분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긴박한 항해 중에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미국 선원들은 이 아기들에게 김치 1호부터 저허라는 귀여운 애칭을 붙여주었죠. 마침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배는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10만 명의 생명이 구출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죠. 총칼보다 강한 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보여준 흥남 철수 작전, 그날의 따뜻한 기적을 우리도 가슴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